안녕하세요. 보다보니 강남부자 채널의 강남누나 강부자입니다. 이번 컨텐츠는 우리 채널의 두 번째 영상이자 주력 컨텐츠가 될 예정인데요. 앞으로 상장이 된다면 대박이 예상되는 회사. 나도 여윳돈이 있다면 비상장 주식을 사서 돈벌이를 해보고 싶은 회사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처음에 어떤 회사를 소개할까 굉장히 고민이 많았는데요. 아무래도 첫 영상이다 보니 많은 분들에게 익숙한 회사를 좀 살펴볼까 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저도 유재석 씨, 그러니까 유느님의 팬인데요. 얼마 전에 유느님이 진행하는 찾아가는 퀴즈 프로그램에 마켓컬리 대표님이 나오시더라고요. 유재석 씨와의 인터뷰에서 마켓컬리의 김슬아 대표님은 일주일에 하루 이상을 투자해서 무려 500개 이상의 음식을 먹어본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기 취직한 MD분들은 평균적으로 10kg 이상 살이 찐다는 높은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나도 그런 거 참 좋아하는데. 자, 그럼 이 회사는 어떤 회사일까요? 정말 잘 나가는 회사일까? 아니면 마케팅으로 뜬 그저 그런 회사일까요? 제가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가장 놀랐던 부분은 마켓컬리가 여러 벤처 캐피털로부터 무려 4천억 원의 투자를 받았다는 점이었어요. 마지막 투자가 지난 2019년 연말이었는데요. 기사에 따르면 이 당시 기업 가치가 8천억 원 이상이었습니다. 8천억 원의 기업 가치라면 코스닥 상장사 상위 50위권에 해당하는데요. 웬만한 코스닥 동전주는 명함도 못 내밀 정도로 기업 가치가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패션 분야에 무신사가 있다면 먹거리에는 마켓컬리가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럼 이 회사는 돈을 얼마나 벌고 있을까요? 2015년도에 창업한 이 회사는 2017년 매출 465억 원, 2018년 1,571억 원, 2019년 4,289억 원으로 매출이 늘었고요. 지난 10월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 올해는 무려 1조 원의 매출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인터넷 기업인 네이버도 창사 10년 만에 처음 매출 1조를 넘겼는데요. 업종이 다르긴 하지만 마켓컬리가 창사 5년 만에 매출 1조를 넘본다고 하는 건 정말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럼 마켓컬리는 어떻게 돈을 벌까요? 마켓컬리는 흔히 이커머스 기업이라고 불리는데요. 이커머스, 즉 온라인 유통업체들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돈을 법니다. 일단 플랫폼 기업으로 불리는 오픈마켓 기업이 있는데요. 지마켓이나 옥션, 11번가와 같은 회사들이 이런 오픈마켓 플랫폼 형태의 사업을 진행합니다. 온라인에서 장사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또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제품을 팔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 판매 수수료를 판매자로부터 받아서 수익을 얻습니다. 마켓컬리는 이런 플랫폼 사업자는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인터넷 쇼핑몰과 같습니다. 좋은 물건을 도매로 사와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를 하죠. 다만 마켓컬리가 다른 쇼핑몰과 차별화되는 점은 크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설립 초기부터 대규모 투자를 통해 직접 유통망을 구축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마켓컬리의 존재 이유인 새벽 배송과도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는데요. 2015년 설립 당시 새벽 배송을 해주는 택배사도 음식물 배송 전 과정을 냉장 상태로 배송하는 콜드체인 방식의 배송업체도 거의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외부에서 대규모 투자금을 유치해서 물류에 대규모 투자를 했죠. 또 다른 점은 설립 초기부터 판매 예측 데이터 구축에 많은 노력을 했다는 점인데요. 판매량을 정확히 예측해서 물건을 구매하면 재고 유지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투자를 한 거죠. 마켓컬리 측 자료에 따르면 2015년 판매한 유기농 블루베리 500g은 28,000원이었지만 현재는 15,000원에 판매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물류와 데이터에 꾸준히 투자하면서 유통비용을 낮추는 데 성공한 거죠.
또 최근에는 식품뿐만이 아니라 꽃이나 반려동물 식품 등으로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켓컬리의 장밋빛 미래만 있을까요? 2019년 마켓컬리는 4,289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지만 986억 원의 적자가 났습니다. 마켓컬리는 유통망을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매출이 늘면 늘수록 유통망 구축에 재투자를 해야 하는데요. 이 물류망 구축 비용도 장난이 아닐 거고요. 최근 택배업 근로자의 노동 강도, 인건비 등도 많은 이슈를 낳고 있어서 부담이 될 겁니다. 갈수록 극심해지는 경쟁 환경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아시스 마켓, 쿠팡 새벽 배송 등 경쟁사의 선전에 따라서 광고 마케팅 비용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배우 전지현 씨가 마켓컬리 CF에 출연을 했고요. 최근에 러브푸드, 러브라이프 등 영상 광고를 집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광고도 한두 푼 드는 게 아니죠. 마켓컬리도 분명 다른 대기업에 비해 초기에는 퍼포먼스 광고, SNS의 사용 등으로 효율적인 마케팅이 가능했을 텐데요. 일정 규모를 넘어서면서 TV 광고 등 대중매체 광고에 꾸준히 돈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정리해 볼까요? 마켓컬리는 신선식품 배송 선도 기업으로 자리매김을 했다는 점, 매년 매출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 제품 소싱 과정에서 협상력이 커지는 점들은 장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들어가는 물류 투자 비용과 인건비 등 고정비 문제, 그리고 쿠팡, 신세계 등 대기업과 사업 부문이 갈수록 겹치면서 꾸준히 광고 마케팅 비용 압박을 받는 것은 부정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마켓컬리의 상황은 부호지세, 달리는 호랑이 등에 탄 상황입니다. 회사가 단기간에 급격히 성장하면서 내릴 수도 없고 무조건 앞으로 전진해서 결실을 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비상장 회사 분석 1편 마켓컬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또 알림 설정 잠깐만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는 것도 잊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